이런 기회를 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편하게 미사할 수 있는데 이 뙤약볕에, 그것도 정말 더운 이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역사는 기억의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5.18 특별히 망월동 이 자리는 그 기억의 투쟁을 다시 되꺼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억, 5.18의 그 기억을 왜곡하려는 사람들, 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억을 꼭 끄집어내야 합니다. 5.18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 기억이 말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안녕하십니까. 강론을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곳 망월동에 서면 1980년 5월 광주 항쟁의 기억이 우리를 부르는 죽은 자들의 슬픈 기억이 아닙니다.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기억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살아 숨쉬는 기억이고,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움직이라고, 계속해서 외치라고 명령하는 기억입니다. 역사는 망각에 맞서는 기억의 투쟁이라고 쿤데라라는 소설가가 말했습니다. 역사는 기억과 망각 사이의 투쟁입니다. 지배 권력은 불리한 사실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언론을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선전하고 선동해서 사실을 왜곡시킵니다. 사실을 기억하거나 왜곡을 지적하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5.18의 진실을 막기 위해서, 그 기억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폭정을 저질러 왔습니까? 들어오면서 본 군인들이 와서 잘못한다고 비는 모습도 기억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전두환과 군사 정권은 언론을 시켜서, 또 언론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광주의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폭도라는 말을 쓰고, 광주 사태라는 말을 쓰고, 북한 간첩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그날의 기억을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1980년이면 43년 전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를 살았던 사람들도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똑같이, 그것도 천주교 신자 또는 신부님들, 수녀님들, 광주 사태라고 얘기합니다. 전두환이 시켰던 광주 사태, 지금도 광주 사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왜곡된 기억을 지우기 위한 망동에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진실을 왜곡하고 망각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역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역사의 기억은 우리를 재촉합니다. 진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왜곡하려는 사람들을 막아내고, 그 진실을 기억해서 그 기억을 후대에 전하라고 우리를 재촉합니다. 1980년 5월, 2022년 5월, 1980년 5월의 기억, 지금도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작년 5월의 기억, 여러분들의 기억은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저는 깎을 머리가 없어서 애통해했습니다. 한 사람이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1년 전에 선서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과 방송을 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벌어진 일들은 기억 속에 하나씩 다시 나옵니다. 멀쩡하게 있는 청와대는 들어가지 않고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가다 구다보고 살고 있는 사람 쫓아내고, 그래서 들어간 곳이 국방부고 외교부 장관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걱정들을 합니다. 우리가 왜 뽑았을까? 어떻게 당선이 되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위의 참모들은 더 나쁜 사람들을 뽑아냅니다. 나빠도 골라도 그 나쁜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을 뽑아냅니다. 나쁜 짓을 해도 돈만 벌면 되고,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으면 사람들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또 법으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많이 있음을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우리가 부끄러웠습니다. 윤석열을 통해서 검사 집단이 어떤 사람들인지 속속이 알게 됐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봐서 성공한 사람들이지만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아주 사악한 무리들입니다. 언론과 결탁해서 죄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는 더 크게 부풀립니다. 헌법에 있는 인권에서 말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없습니다. 유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할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구두 깨끗이 닦고 가서 쭈그려 앉아서 저기서 죽었냐고 손가락질합니다.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짐승도 그렇게 안 합니다. 아무리 혼자 살았고 주위에 보는 사람 없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그래도 대통령이라면, 아니 그냥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면 가서 검정색 옷 입고 조문이라도 합니다. 비가 와서 왜 못 빠져나왔대? 구경꾼처럼 쳐다봅니다. 그걸 또 홍보 사진을 찍어서 홍보합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태원에서 청년들이 압사당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도 손가락질하면서 저기서 저렇게 많이 죽었대. 그리고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명정도 걸지 못하게 합니다. 망월동에 누워있는 그 많은 사람들 이름과 얼굴은 그래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선사한 대통령이 죽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아닙니다. 노동자는 당연히 사람이 아니니 동물처럼 일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어지럽히는 불순분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노동자 한 명이 억울하다고 분신을 했는데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공감 능력도 없고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외교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일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후쿠시마에 그 물을 방출해도 된다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이 들어와서 우리가 먹으면 우리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신부님, 수녀님들은 먹어도 되고 물도 마셔도 됩니다. 자식 낳을 일이 없어서. 그런데 자식을 낳아야 하는 우리 청년들은 광우병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우병 소가 들어오면 그 소를 먹으면 그 잠복 기간이 30년에서 40년이라고 했습니다. 1995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광우병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영국 수상의 딸이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광우병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2009년에 그래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아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광우병 때문에 저는 헌혈을 못합니다. 제가 96년부터 7년 동안 스위스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헌혈 못합니다. 물론 체크 안 하고 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해서 눈속이면 괜찮을 줄 알고 그래도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먹는 거 그거 아무렇게나 가져와도 됩니까? 물고기는 갈아서 조미료를 만들면 모릅니다. 육수 낼 때 넣으라고 조그맣게 넣는 거, 조그만한 종이 아니면 그 팩으로 나오는 거에 다 갈아서 넣어버리면 그게 후쿠시마산인지 아니면 어디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먹어야 됩니다. 더 이상 속지 말고 일어나서 못하게 해야 합니다. 북한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깨질 대로 깨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취임 1년을 맞았는데 기자회견 한번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럴 겁니다. 말을 못하거나 또는 듣기 싫은 것이 아니라 들을 줄 모르고 또 대화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질문 받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얘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불통이라고 합니다. 아니 멍청하다고 합니다. 능력이 안 되고 멍청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한 건 언론은 이런 대통령을 보호해 줍니다. 오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은 그 정권에 맞게끔 움직입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팔짱을 끼기도 하고 또는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권은 김치찌개 잘 끓이십니까? 이런 거 물어봅니다. 경제가 아주 나빠지고 있는데 경제에 대한 이야기 하지도 않습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서 잘못한 일이 있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사람은 끝까지 파고듭니다. 언론을 부추겨서. 하지만 언론에게 똑똑히 기억하라는 말 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MBC가 불탔습니다. MBC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얘기해서 광주 시민들이 MBC를 불태웠습니다.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이미 더 이상 대통령은 아니다고 선언했습니다. 계속 발표된 성명서에서 싹군이라고도 하고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고도 하고 기억하지 말자고도 하고 하지만 변하는 게 없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좋은 일을 계속하는 것이고 나쁜 일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쁜 기억, 나쁜 대통령은 빨리 기억 속에서 지워야 합니다. 우리 기억에서 빨리 나가라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4년이 나갔다는 말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면 이번 주일이라도 나가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를 다 하고 있지 않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기억에서 또 우리의 역사에서 지우는 작업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퇴진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기억에서 완전히 지우는 탄핵을 요구합시다. 스스로 내려오던가 아니면 탄핵당하던가 모든 정당과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탄핵을 꿋꿋하게 말합시다. 언론도 진실을 말하라고 비판을 가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퇴진을 외칩시다. 우리 기억에서 윤석열이 사라질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윤석열이 탄핵당하는 그날까지 한 명도 이탈하지 말고 또 뒤로 처지지 말고 그날까지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함께 갑시다. 이기는 그날까지 포기하거나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